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에고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봄 날씨 같기는 한데요. 내일 또 다시 네. 추워진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내일 추워져요. 네. 이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은요, 사람들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벌레들이라든지, 네, 이런 미세 애들이 예. 이제 나왔다가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구나. 네. 추워서 일찍 죽구나. 네. 얼어 죽나요? 이제 털마잇 같은 경우는 벽 안에서 얼어 죽는 경우를 좀 보고요. 왜냐면 수도도 터질 정도로 추운 날씨면 네. 벽 안에 있는 것, 개미들이라든지 개미는 빨리 이제 인지하고 돌아가는데 털마잇 같은 경우는 죽더라고요. 예전에 벽을 이렇게 뜯어보면 그러고 벌 같은 경우도 출터 나갔다가 추워지면 그냥 네. 밖에서 얼어 죽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1년 동안에 개체수가 줄면서 그래도 인간에게도 영향이 적지 않아 미치겠는데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하죠. 오늘 안 그래도 벌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네. 네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인간에게는 벌레들이 죽으니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봄은 봄 다워야 되고 겨울은 겨울 다워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벌레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해롭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해충은 5%도 안 돼요. 그 미만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가 익충이에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익충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집 주위에 벌레가 많아야 건강한 환경이에요. 새로운 또 생각의 전환인데요.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 카만 센스니까요. 그래요? 본전도 못 찾을 저는 벌레는 다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군요. 네, 해충은 아주 드물어요. 역시 네. 벌레 박사님은요, 벌레들의 대변인답게 벌레를 사랑하시는 벌레 것 같아요. 입장에서 네. 좋은 익충이다. 익충이다. 좋네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제가 벌레 중에 참을 만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애 중에 하나는 꿀벌이에요. 네, 뭐 이제 꿀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원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네. 꿀벌의 중요성과 그 네. 실종, 그 다음에 인류의 위기 이렇게 한번 그 목차를 달아서 원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객관적성을 따질 만한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 네. 아무리 뭐 며칠 동안 여기저기 뒤져봐도 코로나보다는 훨씬 위험한 게 벌이 실종되는 거고 현재 상태는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벌이 너무 많이 실종이 돼서. 벌이 실종되고 있나요? 어디를 그렇게 실종되는 봐야 돼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원인은. 그러니까 벌이 사라져 버려요.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2006년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네. 너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먹는 그다음에 브런치를 하는 레스토랑에 가면 주는 음식들이 보통 이런 거예요. 뭐 계란에, 네. 그다음에 토스트에, 그다음에 뭐 오렌지 주스나 네. 치즈버터, 뭐 사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벌이 없으면 그걸 왜 그러냐면 네. 치즈나 계란을 생산하려면 야채들이 필요하고 소가 먹어야 할, 닭들이 먹어야 할 풀들이 필요하고 네. 좋은 농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그거를 벌이 없으면 수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꽃을 맺을 수 없고 그다음에 열매라든지 그런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빈손이거든요. 네. 거기 마찬가지로 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주위에 곡물들이 잘 자라지도 않고 수확량도 현저히 줄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다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인공으로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곡물의 한 반 정도는 수분에 의해서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데 벌들이 사라지니까 또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붓을 가지고 와서 붓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서 암술에다 묻혀주면서 아하. 네. 그 매칭 역할을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곡물값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일값이 뭐 채소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시는데 예전부터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벌이 실종되면서 그 역할을 사람이 하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정말 의아한데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도 추측을 하고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을 텐데 그 중에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있듯 얘네들한테 무슨 이렇게 역병이 돌아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 원인은 많아서요. 지금도 결론은 내지는 못하고요. 제가 한번 여러 원인을 얘기할 텐데요. 네. 그래서 저도 다큐멘터리를 한 10여 개 정도를 보고 아티클을 계속 읽었는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한 리포터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꿀벌은 말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꿀벌이 죽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꿀벌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죽으면서 죽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얘기를 못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를 아시잖아요. 네.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말할 텐데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이내에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네. 이건 진짜 그건 상식이에요. 네, 꿀벌 효과인데요. 네,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해프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인류 멸망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자연의 공격으로 지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창궐 하고 박테리아 창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요. 그래서 대혼란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 갑자기 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발견하고 왜 벌들이 사라질까 하고 이제 고민하고 찾아보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벌들이 사라지는 원인이 분명히 벌들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정도는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벌이 사라지는 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꿀벌의 실종이 언제부터 이렇게 두드러지나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네. 왜 꿀벌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네. 이제 수분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라는 건 뭐냐면 벌들이 먹는 음식이 꿀이에요. 네. 그럼 꽃 안에 깊이 꿀샘이 있어요. 그렇죠. 꿀샘.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요. 그러다 보면 그 끈적끈적한 꽃가루가 이 다리 같은 이 털이 많은 다리에 묻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꽃 저 꽃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 묻히면 네. 말하자면 식물의 짝짓기 역할을 해줘요. 번식에 영향을. 네, 그래서 그 수분의 80%는 세계에 있는 수분의 80%는 벌들이에요. 꿀벌들이. 예. 그런데 이제 무슨 곡물의 한 30에서 50%는 이 수분에 의지해서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군락,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막 100개 놨다, 벌통을 100개 놨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벌들이 하루에 300만 송이의 꽃들을 찾아다녀서 수분 활동을 해요. 부지런하네. 부지런하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프루트, 과일, 너트, 채소는 거의 다 꿀벌들에 의해서 수분이 일어나고요. 75%의 작물과 농작물이죠. 그다음 우리가 먹는 90% 우리의 몸을 그다음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소의 90%는 사실 꿀벌이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수분에 의해서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꿀벌이 사실 꿀벌 실종이 크게 보고된 건 2006년도 플로리다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그 비키퍼, 그러니까 비를 기르는 사람이
이제 비가 잘 있나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는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에 여왕벌하고 거기에 있는 그 애벌레만 있고 일벌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네. 오. 일 나간 거 아니에요? 웬일이야? 나갔다가 안 들어왔나? 그래서 다른 꿀통도 열었더니 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게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나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미국 27개 주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7년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까지 다 전 세계적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신기하네요. 그렇구나. 그런데 보통 벌들은 일벌들이 중요하죠. 일벌들이 네. 대체로적으로 숫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제 암컷이에요. 그래서 여름 한 6주 정도 살아요. 근데 겨울에는 더 오래 살고요. 그런데 보통 겨울 되면 개체 수가 5에서 10% 정도가 줄어요. 겨울에 줄어요. 네, 아무리 안 좋아도 15에서 20% 줄어요. 그다음에 봄에 이제 알을 낳고 네. 애벌레가 성체가 되면서 숫자가 많아지죠. 그런데 최근 2006년도 이후로는 해마다 한 30에서 50%씩 계속 사라져요. 10마리를 낳으면 한 5마리씩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네, 그다음에 데이빗 해켄버그라는 사람이 2017년도인가 그 사람은 아주 큰 벌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90%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그 실종에 이제 한국 같은 예를 들어 한국에는 토종벌이 있어요. 에시안 네. 벌들이 있는데 그 서양벌을 양벌이라 그러잖아요. 양봉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네. 이제 토종벌들은 이제 아시아, 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뭐 비엔남 같은 데 이런 데 있는데 그 벌들은 서양벌하고 다르게 좀 작아요. 좀 병충해에 약하고 하긴 한데 서양벌이 아카시아면 아카시아에서만 꿀을 따요. 한 꽃에서만. 아하. 그런데 이 한국의 토종벌은 다양하게 멀리 다니면서 여러 꽃에서 꿀을 따와요. 그래서 미네랄이 더 많고 영양소도 많고 꿀의 퀄리티가 좋아서 아주 비싸게 팔리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99%까지 사라졌어요. 한국. 와, 많이 사라졌네요. 토종꿀이요? 네, 토종벌이. 토종벌이 사라지니까 토종꿀이라고 꿀이 나온 것도 구하지도 못해요. 네, 사실 예. 토종꿀이 아닐 확률이 높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예 거의 멸종이라고 보면 돼요. 꿀벌이고 뭐 토종벌이고 그다음에 서양벌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실종의 원인이 뭔가 하고 2006년도 플로리다에서 꿀벌이 사라졌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연구를 한다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벌들의 유전자를 이제 다 검사해 봐야 되고 염기서열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균이나 바이러스를 찾아내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20년 가까이가 그래서 이제 미리 과학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뭐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제 우리가 뿌리는 이제 토양이나 풀들의 뿌리는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같은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농약, 벌레약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 그것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벌한테 쓰는 약들이 벌이 아니라 우리가 벌레 잡을 때 쓰는 약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꽃들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벌들이 거기에 이렇게 갔다가 약을 묻히면 집을 잘 못 돌아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네. 저희 회사에서 쓰는 약, 뭐 전 세계적으로 쓰는 약 모든 약들이 벌이 닿으면 벌이 접촉하면 집을 거의 못 찾아가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데 그 몇 빌리언씩 그렇게 약을 파는 회사들은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엄청나게 선전을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긴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꽃들 속에 들어간 우리 컬리플라워 같은 그 아시죠?
네네. 그것도 일종의 꽃식물이잖아요. 네. 그 안에 농약이 얼마나 들어갔나 이렇게 살피면 150종의 농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몰랐죠. 네. 150종이요? 그거 아무리 씻어도 농약 안 없어져요. 예, 여러분 그거 그다음에 무슨 올게닉이라고 해서 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질병에 취약하고요. 해충이 증가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작년에 그렇게 토종벌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11월, 12월에 영상으로 올라간 날짜가 보름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갑자기 일교차 때문에 들어올 때쯤 되니까 추우니까 애들이 떨어져 죽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원인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자파일 수도 있다. 이제 실험을 했어요. 한 농장에서 이제 벌을 키우는 비키퍼가 실험을 했는데 그 벌통 하나에다가 핸드폰을 틀어놨어요. 핸드폰 온을 시켜놓고 거기다 전화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일정한 시간에. 그랬더니 그 벌통 안에 있던 벌들은 다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파를 아는군요. 예. 예,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 2006년도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실종이 되기 시작한 그 해가 2006년도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그때는 핸드폰이 사실 그 해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이 제대로 보급이 된 시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실험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한 실험이라 전면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일 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작은 실험에서는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같이 인터넷망이 잘 발달돼 있고 핸드폰을 한 사람이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시대라면 분명히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오염하고 지구온난화는 또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이건 농약 사용과 관련이 깊은데요. 단일 품종을 심는 대량 농업 때문에 그래요. 대량 농업.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매년 수백 에이커의 땅을 사고 수천 에이커의 땅을 사서 그 목초지잖아요. 네. 그거를 농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제초제를 뿌려서 다 죽여요, 풀을. 예, 그리고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농약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품종을 심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심어야 돼요. 아몬드면 아몬드, 사과면 사과. 그래야 농사하기가 편해요. 그다음 벌레, 해충도 그러면 몇 가지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해충에 강하고 농약에 강한 식물을 개량을 해요. 그게 그냥 유전자 조작. 그러네요. 이제 농작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 유전자로 조작된 농작물들은 병충해에 아주 강해요. 그리고 약을 쳐도 잘 견뎌요. 농약을 쳐도. 그러면 벌들이 거기 가서 꿀을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들은 농약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벌이 사라지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돼 있는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이 모든 원인이네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 진짜 큰 공감이 됩니다. 너무 이제 갑자기 너무 속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꿀벌의 소중함도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까지 꿀벌이 우리에게 정말 은인 같은 존재라는 것 자체도 망각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잠깐 그러면요. 우리 그 대표님께서 추천해 오신 곡을 감상하고 나머지를 좀 연결해 갈까 싶은데요. 보이스 밴드 엑시트
도깨비 OST. 네. 요거 잠깐 설명.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일본의 그 만화 네, 제가 연결해서 한번 했는데 이 멤버는 보다 한 5, 6년 전 멤버예요. 근데 도깨비 유행할 때 네. 거기에 도깨비가 드라마 내용도 좋지만 그 안에는 OST가 아주 좋아서 네. 이 친구들이 그 몇 개를 이제 메들리로 엮어서 아카펠라로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펠라면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제 상태죠? 자기들이 목소리로 다 그렇죠. 악기 역할을 하는 거죠. 와. 테너 있고 베이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악기를 자기가 다양하게 내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요, 고에코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벌꿀의 실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차에,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네.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인데요. 사라님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 양봉집 딸이래요. 양봉업을 하는 양봉집 딸인데 겨울에는 벌들을 캘리포니아로 옮겨 놓는다네요. 네. 네, 좀 그래서 좀 더 개체수가 주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제 생각은 저는 뭐 벌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니까 좀 온난한 쪽에 가서 추위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그쪽엔 농장이 겨울에도 있고 그러니까 병충해가 적은 쪽에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한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겨울에도 활동을 보통 하게 하려면 네. 작물이 생산이 되는 곳으로 아마 옮겨야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단일 품목으로 대량 농장을 하는 그런 데서는 꿀벌을 키우기가 힘들어요. 네. 한 번 꽃이 지고 나면 꽃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꿀벌들은 멀리 못 가요. 200m 이렇게 이내를 못 벗어나요. 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양봉하는 분이 꽃이 있는 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계속. 그렇구나. 네. 계속해서 옮겨줘요. 네. 1년 내내. 유목생활. 네, 그래서 대량 농장을 한다는 건, 단일품의 대량 농장을 한다는 건 꿀벌의 보호에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꿀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거기다는 유전자 조작 상품을 심어야 됩니다. 세상에. 스미스 부인께서 그러셨어요. 꿀벌도 이렇게 멘탈 디스럽션이 온다는 게 마음 아프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대책이 있겠죠. 결국은 종합적인 거지만 생태학적인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돼요. 생태학적인 환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건강한 벌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건강한 벌들이라 그러면 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숲이나 공간을 잘 조성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 될 수 있으면 약을 덜 뿌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화학 비료라든지 그렇죠. 화학 케미칼을 뿌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건강한 벌들이 건강한 꽃가루를 나르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질이 안 좋으면 낙과를 해요. 뚝뚝 떨어져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안에가 썩어요. 그리고 배 같은 걸 먹어도 맛이 어떠냐면 달지를 않고 무맛이 나요. 이제 이런 게 상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기만 한 최근의 과일들이 사실은 벌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벌 친화적인 농장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벌 때문에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집 근처에 숲이 있고 집 근처에 벌들이 날아다닌다 그래서 약 쳐달라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러게요. 안 되고요.
우리가 좀 벌을 보호해야 되는데 각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중국이 침략해서 문제가 된 나라인데 100% 올게닉 팜 아니면 못하게 하고 있어요. 화학 제품은 절대 사용 못하게 하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부탄이나 멕시코도. 근데 유전자 조작 옥수수는 못 만들게 해요. 네, 네. 미국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 막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화학 비료나 화학 그 약품을 써서 기르는 건데요. 유럽연합 같은 유럽연합은 네. 18개 유전자 조작 곡물은 아예 생산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슈퍼푸드라 그러죠. 네, 그냥 슈퍼푸드는 이제 특별히 좋은 걸 말하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이 어느 나라에 제일 많냐? 미국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 그렇죠. 크고 이제 병충해에 강한 거죠. 네. 왜냐하면 약을 많이 뿌려야 되니까.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아예 1000헥타르를 유전자 조작 곡물을 심은 1000헥타르를 불을 태워버렸어요. 인도도 그러고. 인도는 이거 가장 선진 농법인데 뭐냐면 대형 농장을 못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심는 거예요. 조금씩. 벌들이 잘 살아가게. 왜냐하면 대형 농장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농약을 많이 뿌려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그맣게 다양하게 여러 상품을 이렇게 곡물을 심는 거예요. 이게 생태학적 환경이에요. 네네. 가로수를 심어도 똑같아요. 소나무 하나 가로수를 쭉 심으면 병 하나가 들리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나무만 심어요. 왜? 소나무에 걸리는 병만 보호하면 되니까. 그 약만 죽어라고 뿌리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 가로수에는 뭐가 많을까요? 그게 농약 성분이 많죠. 그런 원리예요. 큰 농장들이. 그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송충이 같은 거를 심심찮게 나무 요즘 밑에서 없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송충이 구경하기가 뭐 가뭄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아예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보면 러시아 같은 나라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해도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도로 심각한데 유엔에 대응하는 세계 안보기구를 만들자 그러면서 한국을 그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기축통화를 하나 더 만들려면 한국의 원화가 유력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에서 온 이민자인데 세계 최고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이라든지 자연 보호에 대해서 최고의 나라에서 사는 선진국에서 온 사람답게 생각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집에 야근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물리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해야 되니까 벌레도 잡고 쥐도 잡아야죠. 그런데 벌이 죽을 정도로 그다음에 벌이 집을 못 찾을 정도 실종될 정도로 약을 마구마구 쳐달라 그리고 벌레 한 마리도 못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선진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후진국에서 사는 것만도 못해요. 부탄도 그렇게 안 하고 인도도 그렇게 안 하고요. 멕시코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게요. 근데 왜 유독 한국 사람만 그러냐고요. 진짜 심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벌레 너무 싫어하죠. 너무 이기적이죠. 벌레 약을 너무 많이 뿌려달라고. 있는 것도 뺏어서 가져가려고 할 정도고요. 제가 미국 회사에 있었는데 미국의 그 테크니션들 한국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벌레 약 많이 뿌려달라 그래서. 너무 꼬장꼬장하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안 고치시면 안 돼요. 그러게. 그거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을 뿌리는 건. 그런데 너무 많이 치면요. 지금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렇게 놔두면 2045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말할 정도예요. 벌이 없으면. 그러면 너무 이런 우리가 생태학적 환경을 보존을 못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까지 만들어야 됐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진국적인 사고, 그런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에요. 이건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의식까지도 끌어올려 줘야지 진정한 선진국.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직원이나 누가 약을 치러 갈 때는 그냥
보호할 정도로만 쳐야 돼요. 예방하고 보호할 그렇죠. 정도로. 그냥 온 땅이 축축해졌고 온 집안 다치고 막 이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나요? 벌들은 어디서 살고 네. 꽃과 나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나중에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맞아요. 인류의 종말의 시계는 네. 점점 이제 극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생명을 마감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있지만 네. 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그게 알갱이로 쪼개져 갖고요. 우리가 이 물 생수를 10개 사면 7, 8개의 알갱이들,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어허. 그걸 먹으면 우리가 유산이 되고 여자들이 부인병에 걸리고요. 남자들이 남자 기능을 못하고 그래요. 아하. 이게 전혀 그런 생각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막 플라스틱 그냥 무분별하게. 그래서 마켓 가시면 플라스틱 백 같은 거 받아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넣으시고요. 종이백까지 가서 받아오시고 그래야 돼요. 수백 년 가도 안 썩는 거를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독일 업체에서 진출한 그로서리 네. 마켓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안 줘요. 그렇죠.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네, 네. 자기가 가져가. 이게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네. 유럽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먼저 지금 전기차 2030년부터 그러게요. 전기차만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가스차 못 만들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따라가는 형편이죠. 네. 우리가 조금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네네. 예전에 이렇게 신흥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에 올라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나서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났지만 자신들의 의식 수준은 쫓아가지 못해서 그러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언제부턴가 벌레 하나 없이 깨끗한 그 과일을 먹으면 더 비싸고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바뀌기 시작했죠. 사고가. 그렇죠. 벌레 먹은 게 더 좋다라는 걸 알아요. 이제서야. 네. 왜요? 그건 다 농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은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과일에 있는 농약을 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농약을 제거할 수 있을까? 네. 골머리를 알아요. 우리가 있는 올게닉 제품 그거 완전 무농약으로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씻어서 잘 먹어야 되고. 네, 네. 값이 얼마나 비싸요, 올게닉은. 네. 거의 1.5배, 2배잖아요. 네.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네. 오늘 꿀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있을 곳에,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가면서 보면 보리수 나무를 많이 보는데요. 네. 보리수 나무에 꽃이 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 열매 맺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마 꿀벌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